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해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라고 뭐라고 불러요? 장관님이 평가하기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면서 지금 하십니까? 대답을 제가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장관으로서 아니 진짜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아니 제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 너 물어라 나 답하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장관님이 만일에 의원님 쳐다보고 지금 말씀드린 중인데요. 뭐 했습니까? 아 이걸 정리하면서도 내가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태도가 지금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일단은 뭐 지적을 아니, 장관님. 하셨으니까 지금 감사받으러 오셨습니다. 예. 예, 이성윤 의원님, 예, 이제 좀, 예. 아까 장관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거? 아니, 보호할 걸 보호하세요. 서로의 비상의 문제예요. 자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의 문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들고 다시 안 봤잖아요, 여러분. 마세요. 뭘 잡혀가지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예, 제가 주의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 답변 계속 다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자세가 잘못되셨지. 네,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제일 후세 중요하다고 평가에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제 역할을 다 한 장관이었다고 기억해 주면 예,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다. 이렇게 했죠.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잘 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괜찮습니다. 겁니다.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가 유사한식에 맡긴 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의 30, 40%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자,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주는 것이. 예? 자, 장관님이 수사 얘기 자꾸 재판 얘기 말씀하시니까 오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꼴등을 해서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판을 지금 처음 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여론조사 꼴등으로 지지율 꼴등했습니다. 부정평가 꼴등. 국무위원으로 잘 보좌했다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꼭 챙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0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부에서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보도를 봤냐면 못 봤다고 하고, 수사 기록을 말하면 말 못한다고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떠냐면 얘기를 안 해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의 언론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 외에 다른 내부 언론도 많이 구성원들은 있습니다. 김건희를 무혐의할 경우에 들어올 폭풍이 너무나 무섭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은 법무검증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김건희가 세계 순방할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도 터졌습니다. 오전에 말한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아까 여기 화면으로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내용이 거예요? 뭐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보여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면 도대체 뭔지, 그 예? 부분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 받았을 거 그 아닙니까?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이은다면 대통령 이러지 마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좌를 해야 세계에 나가도 비장거리지 않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아냥거리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 오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 동문인데다가 지역 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응? 국힘 공천 받으려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 2022년에 보도된 거예요. 자, 장관님, 검찰행정 검찰 사람의 최고 책임자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적이 됐으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 사건 지휘권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든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보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법무검찰이 되려면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휘권 행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세요? 예, 3분 드리시죠.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의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이성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격화시킨다고 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대통령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해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토세 폐지도 결정 못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든 아니든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에게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왕국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또 우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원내대표에서 박찬대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반복한다든가 한다면 듣는 민주당 의원님들 불편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서로 간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말을 씀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가면서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촉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여기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 사초처럼 다 기재가 될 텐데요. 또 현재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국민들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을 너무 모욕하거나 또 비속어는 안 쓰시는 게 가급적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오전 질의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재명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상호간에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조수남 이성윤 의원님, 예, 당사자시니까 3번 드리시죠.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시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반말했습니까? 특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예, 일단 들으시죠. 예. 들으세요. 지금 검사 신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세요.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본인의 역할을 좀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자, 국민들은 알았어. 저기 이성윤 의원님, 제가 다 위원장실에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진행반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관련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내와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부인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말 동료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분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이 정말 70%가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름 씨 붙여주고 영부인 붙여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죠. 국민들이 존경을 꼬리가 없는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른 데는 왜 다 여사라고 하는데 진보 매체였습니다.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매체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C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C가 존칭어였다. 근데 지금은 그 C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C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국어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붙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의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뭐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려해서 네.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요쯤에서 그만하죠. 30초 한다고 해서 30초 한 경우를 못 봤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그 전인지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이란 표현 안 쓰겠다고 하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거든요. 영부인을 원하면 저희가 여사라고 불러주겠는데 여사라는 게 뭐 그게 특별한 표현도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여사든 씨든 그 뭐 어떻게 표현하나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씨로 부를 사람은 씨로 부르고 여사로 부를 사람은 부르는 거지. 그것을 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뭐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요한 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반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의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의 부인이란 뜻으로 영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그러면 백범을 흰 호랑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은 백자가 백정의 백자입니다.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들 낮은 데로 임하겠다는 뜻에서 김구 선생께서 백범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청하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남의 부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영자와 영부인의 영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으로 착각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시고 서로 같은 값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 기술, 답변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좀 1분 좀 의사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요 정도 하자고요. 예. 질문하세요. 서운합니다. 네, 서운하십시오. 자, 서운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그 검증되지 않은 그 분의 발언을 갖고서 우리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모르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주세요. 자, 잠깐 발언 중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지금 안 뺏었어요. 시간 정지됐어요. 자, 보세요. 이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님.